헤어진 연인과의 키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. 김남국 변호사님. 네. 1심,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보내버렸어요. 네,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이게 지금 그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헤어진 여자친구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헤어진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하고 이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남자친구에게 뭔가 좀 헤어지면서 또 폭력이라든가 데이트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술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이 40대 남성 A씨, 전 남자친구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. 예. 그래서 술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달랬고 들어가는 여러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었는데요. 중간중간에 술자리에서라든가 뭐 만지려고 하는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포옹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살짝 거부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귀가할 때 이 전 여자친구가 본인이 혼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여자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전 남자친구, 40대 남성이었던 전 남자친구가 이 전 여자친구의 이 친구를 배제를 하고 본인이 택시를 타고 집까지 함께 가면서 그 집 앞에서 강제 추행이 벌어졌던 겁니다. 갑작스럽게 이 전 남자친구가 끌어안아 들으면서 기습적인 키스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그 당시에 전 여자친구가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 남자친구가 추행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 또 강제 추행이라고 하는 이 폭력이라든가 유형력이 뭔가 정말 이렇게 뭔가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강제 추행이 된다라는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. 전제에서 조금 어렵고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럼 대법원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, 그러면?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 법조문에 보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네.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먼저 폭행을 하고 다음에 추행을 해야지 그래야 강제 추행이 된다는 거잖아요. 뭔가 사람이 저항하고 억압해서 저항을 못하고 억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다음에 추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 범위를 좀 더 넓게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앞뒤 정황에 비추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그런 완력 행사가 있었으면은 그거는 강제 추행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완력 행사를 하고 추행을 한 게 아니라 추행 자체가 그렇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. 의사에 반하는 어떤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은 예. 추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가 싫어하면은 완력으로서 뭔가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다 추행이다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. 이 아무튼 전 남자친구 그리고 현재 남자친구가 사실 이 발달 시절 현재 남자친구하고 싸움이 좀 붙었었나 봐요. 그러니까요. 그 1, 2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 여성의 어떤 의사보다도 고소를 하게 된 경위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나서 새로운 남자친구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. 그 새로운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지고 이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새 남자친구로 고소하고 네. 합의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하니까 이제 이 여자친구가 그제서야 이 강제추행을 문제 삼았던 거거든요. 그제서야 문제 삼은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 새 남자친구가 그렇죠. 끼어드니까 네. 지금 소송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애초에 소송할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아마 1심과 2심에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 여성이 당했던 어떤 수치심으로 봤을 때 이 기습적인 행위, 이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지만 기습적으로 일어난 어떤 이런 행위들 그리고 이 여성이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 여성의 집까지 따라와서 어떤 일을 꾸밀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협이 동반된 상황은 그 자체로 폭행으로 봐야 된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이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애초에 알려진 거 말고요. 2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이수아 기자의 리포트. 경찰은 지난 24일 심석희 선수와 심 선수의 아버지를 불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심 선수는 이 자리에서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추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이미 알려진 1월 폭행 외에도 과거 조 씨에게 2차례 더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.
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심 선수를 발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다른 선수와 코치 등 당시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부른 뒤 조만간 조 전 코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. 한편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폭행이 알려진 이후 빙상연맹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. 최근에는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.